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입니다. 사실상 내부에서는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원래는 지난달에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산업상이 회의 직전에 이를 보류시켰습니다. 일본 내 반대 여론이 너무 커서 결정을 이달 중으로 미룬 것입니다. 물론 국내외의 우려에도 스가 총리는 직접 나서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방류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 조사에 나섭니다. 왜 나서는 걸까요? 그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IAEA는 이미 오염수 방류에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IAEA는 오는 4일부터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해역의 오염을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 파견을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지 조사는 오는 2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IAEA는 이번 조사가 지난 2013년 이후 10번째 현지 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왜 직접 요청했을까? 원전 오염수 배출 결정을 앞두고 IAEA를 통한 여론전에 나선 것이 분명하다. IAEA는 일본의 결정에 대해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며 주변의 반발에도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죠. 일본의 상황에 유력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의 요청은 국제사회의 우려보다는 내부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 등의 반발은 무시하고 후쿠시마 주민들의 불안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IAEA는 국제기구이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김을 대변하는 곳에 불과하죠. IAEA 말고도 상당수의 국제기구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외교부는 IAEA에게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오후 제9차 한 IAEA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원전 오염수 문제가 일본 주변국 및 국제사회 전체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방안을 마련하고 방출하는 전 과정에서 IAEA가 투명성 확보 및 안전성 검증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IAEA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원전 오염수 문제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오염수 처분 전 과정에 계속 관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스가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를 찾았다가 굴욕을 당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오염수 방류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을 직접 찾았습니다. 오염수를 정화 처리한 물을 지켜보던 스가 총리는 도쿄 전력의 고위 관계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셔도 되나? 도쿄 전력 관계자가 희석하면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자 이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상황은 마치 스가 총리가 그 물을 마셔야 할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가는 물을 마시지 않고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보다는 퍼포먼스가 약합니다. 아베 전 총리는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는 쇼를 했었죠. 물론 실제로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었는지에 관해서는 의심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아무튼 스가 총리가 마시지 않고 은근슬쩍 도망친 내용은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것입니다. 아사히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설사 마셨다고 해도 오염수에 대해 안전하다라거나 그래서 바다로 흘려보내도 괜찮다는 인식이 세간에 퍼지지 않았을 것이다. 네, 스가 총리가 퍼포먼스를 했어도 별 의미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명만 단축시키는 결과가 나왔겠죠?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은 하지만 안전할 가능성은 단언컨대 0%입니다. 그런데 아사히 신문은 비판의 목소리를 오히려 도쿄 전력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아직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마실 수 있다는 등 총리에게 설명한 도쿄 전력의 안이한 자세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말 마실 수 있다면 도쿄전력과 경제산업성에서 음료용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강렬한 비판입니다. 만약 자신들의 식수로 원전 오염수를 사용할 수 있으면 국민들의 신뢰도는 상당히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한편 국제기구인 IAEA는 일본의 거속이 노릇을 하고 있지만 다른 국제단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환경그룹인 그린피스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1년 사고가 난 일본의 도쿄전력 제1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이 된 방사능 오염수는 인간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그린피스가 발표한 조류 2020 보고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해당 소식은 영국의 인디펜던트 신문이 지난 10월 27일에 보도한 것입니다. 그린피스 보고서가 언급한 위험 물질이란 무엇일까요? 방사성 동위원소 스티론튬 90과 탄소 14입니다. 그린피스의 조사에 따르면 이 두 개의 물질이 물속에 다량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결정은 인류의 미래에 치명적인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바다에 방출하려는 현재의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린피스가 일본의 결정을 정면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현재 후쿠시마 현장에는 100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남아있으며 일본 정부는 수년 동안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놓고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저장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장 탱크를 더 지으면 그만입니다. 즉, 저장 용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의미이죠. 방류하려는 건 탱크의 흉물스러운 모습 때문에 지역의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이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려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린피스는 이 모든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그 같은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 14의 반감기는 5370년이나 된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만행은 수천 년 동안 환경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모든 생물 물질에 흡수되어 엄청난 환경적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훨씬 더 먼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멀리 떨어진 지역사회와 환경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조치이다. 보고서는 도쿄전력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도쿄전력이 그들의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련의 신화를 구축했다. 네, 일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모두가 신화에 불과하지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린피스 등 여러 국제단체와 힘을 모아서 일본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에 대해 일본 측감당 강요인 아소 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 2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도 이루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직후였다. 아소 재무상의 관련 발언은 이날 오후 4시 50분부터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다. 아소 재무상은 실제로 제안이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꼈다. 하지만 과거 한국과의 협상 경험을 소개하면서 일본으로선 아쉬울 게 없다는 취지로 부정적인 심기를 드러냈다. 간담회 말미 기자로부터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아소 재무상은 먼저 지금으로부터 6에서 7년 전의 이야기라며 말문을 열었다. 6에서 7년 전쯤 일본은행에서 50, 재무성에서 100 정도 남아있었는데 괜찮냐라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줄어든 것이다. 그때 진짜로 괜찮냐고 묻자 한국은 빌려가 달라고 말한다면 못 빌릴 것은 없다라고 하더라. 머리를 숙이고 빌려가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자리를 박차고 철수했다. 그게 끝이다. 스와프에 대해 한국과 있었던 일은 그게 마지막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른다.
기자가 재차 협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지만 아소는 가정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라고만 했다. 한국의 공식 요청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뉘앙스였다. 양국이 필요할 때 서로 통화를 교환하는 한일 통화 스와프는 2001년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됐다. 이후 외환 시장의 사정과 양국 관계의 추이에 따라 규모가 늘었다 줄었다 했고 2011년 한때는 700억 달러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의 여파로 이후 중액분이 갱신되지 않았고 2013년 7월 그 나라 중앙은행 간 협정이 만료됐다. 아세안 한중일이 체결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체제 속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양국 간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교환 협정까지 2015년 2월 만료되면서 양국 간의 통화 협력의 끈은 완전히 끊겼다. 아소 재무상이 말한 6에서 7년 전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체로 협정 만료를 앞둔 2013에서 2014년 양국 간의 오간 대화를 지침하는 듯하다. 아소 재무상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이 협정이 연장되지 않아도 괜찮은지 계속 의사를 타진했지만 한국이 일본이 원한다면 하겠다는 식의 딱딱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연장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의 일은 그게 끝이었다는 아소 재무상의 발언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양국은 지난 2016년 8월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재추진에 일단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협의 개시 의기 투합한 사람이 바로 아소 재무상 자신이었다. 하지만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가 발생하면서 2017년 1월 일본 정부는 진행 중이던 스와프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당시 아소 재무상은 소녀상 설치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위반이라며 한국에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져보면 가장 최근 한일 스와프 협정 재개에 밥상을 걷어찬 것은 일본 정부, 특히 아소 재무상 자신인 셈이다. 그럼에도 그는 가장 최근 협상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스와프 협정 연장 불발의 모든 책임을 한국 측에 뒤집어 씌운 것이다.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돈 빌려주는 쪽이 머리를 숙인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다는 발언도 향후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양국 간 협정으로 한국만 혜택을 보고 마치 일본은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듯한 모욕적인 언사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 일본과 통화 스와프 몇억 달러 기사가 나도 통화 스와프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 화폐로 하는 거다. 엔화가 우리한테 뭔 쓸모가 있냐. 주식시장 빠져나가는 돈이든 뭐든 전부 달러 필요하고 노재팬 이후로 일본과 교류도 더 줄어서 엔화 필요성은 더 없어졌음. 일본도 마찬가지로 원화는 필요 없다. 서로 필요 없으니 안 하는 거다. 일본 경제 흔들. 미국, 유럽 공장 절반 멈춰. 일본, 엄격한 조치 구현 한국인 입국 금지 취할 듯. 현실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이 흔들리고 있다. 토요타, 혼다와 같은 대표 제조기업의 미국, 유럽 현지 공장 절반이 가동을 멈춰버린 것이다. 올림픽 연기까지 겹치면서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일본 게이제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주요 제조기업의 49%가 미국 현지 공장의 가동을 일부 또는 전면 중단했다. 유럽 공장 가동을 중단한 일본 제조기업은 58%에 달했다. 반면 한 달 전만 해도 전면 가동 중단 상태에 가까웠던 중국 공장은 상당 부분 정상 조업으로 복귀했다. 이는 니케이가 일본 매출 상위 1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다. 79개 일본 제조기업이 이 조사에 답변했다. 공장 가동 중단 이유는 각국 정부의 이동 중지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권고도 있지만 세계 경기 불황에 따른 판매량 급감도 주요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가 없으니 공장 가동을 줄인 것이다. 일본 못지않게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발 수요 침체에 따른 실물 경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신문은 조사 기업의 60%가 올해 생산량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글로벌 경기 악영향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토요타, 완성차 공장 18곳 가동 중단. 토요타 자동차는 북미와 유럽 등 최소 14국에서 완성차 공장 18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토요타는 각국 정부의 방침에 따른 가동 중단으로 앞으로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